빅튜브입니다. 요즘 지역주택조합 사업 때문에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가했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싶으실 수 있는데 알아보려고 하면 좀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택 청약에서 분양받는 것과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참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슷하게 느껴집니다만 실제로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특히 참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가 가장 차이가 나느냐, 바로 땅입니다. 일반 주택 청약의 경우는 땅을 다 준비해 놓고 시공사도 정해 놓고 건축사업 승인 다 받아 놓고 그 다음에 사람을 모집하고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문제가 생길 일이 없죠.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는 조합원을 모집할 때 땅을 사놓고 모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합원이 가입할 때는 땅도 준비가 안 된 상태고 조합원들한테 돈을 걷어서 그 돈으로 땅부터 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이 필요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가했다. 그러면 돈을 내라고 하겠죠. 그럼 내가 낸 그 돈을 가지고 그제서야 땅을 사기 시작하는 겁니다. 딱 봐도 잘 안 될 것 같죠. 만약 내가 원래 땅 주인인데 여기 개발한다고 한다. 그럼 땅 팔겠습니까? 당연히 안 팔고 버티겠죠. 알박기 할 수 있으면 알박기도 하고 원래 팔려고 마음먹던 땅이라도 개발한다고 하면 안 팔고 버티겠죠. 당연히 그런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땅값이라는 것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어쨌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땅값도 같이 올라서 예상보다 필요한 돈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세대로 계획을 세웠을 때 이 정도 돈이 필요하다 해서 계획하고 조합원을 모으면 나중에 땅 매입할 때는 그 돈으로는 어림도 없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애초에 땅값을 그렇게 시세보다 비싸게 사고 나면 집을 지을 돈이 남지 않거나 혹시 완공이 되더라도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률 면에서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땅을 안 팔거나 알박기 같은 것을 하면 남의 땅에다 집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언제 집을 받을 수 있을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통 청약 같은 경우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날짜가 딱 정해져 있고 이 날짜가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기간이 5년 이상 무한정 연장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뭐 법이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청약에 비해서는 오래 걸리거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집이 필요해서 시작했는데 집을 언제 받을지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끌고 지연을 하게 되면 돈은 계속 나가게 되고 결국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기도 좀 그런 게 뭐 돈이 더 들고 말고를 떠나서 어쨌든 집을 끝까지 완성한 케이스 자체가 중간에 무산된 케이스보다 더 적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업 자체가 완료되는 경우가 25%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런 사업이 한 4개가 있으면 그중 3개는 중간에 엎어져서 결국 집을 못 짓는 겁니다. 피해자만 잔뜩 생기는 거죠. 집을 싸게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애초에 집이 완공이 안 되고 엎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겁니다. 그나마 지역주택조합 사업 4개 중 1개만 끝까지 집을 완성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중간에 계속 추가금이 들어서 원래 예상된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 대행사 문제도 자주 발생합니다. 조합 대행사가 중간에 먹는 돈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서 손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일이 잘 풀리면서 돈을 많이 가져가는 것이야 뭐 충분히 용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엎어지거나 문제가 생겨서 지연이 되는 경우에도 돈이 계속 나가게 되니까 그만큼이 바로 손실로 이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조합 대행사가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조합 대행사가 무조건 사기를 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을 먹으면 사기를 치기가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조합 대행사가 처음부터 작업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를 치기 위해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조합원들의 돈으로 땅을 사야 되는데 일부러 아는 사람을 시켜서 땅 구매가 잘 되지 않도록 미리 알박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하겠다고 사인까지는 해서 조합 설립은 시켜놓고 땅은 안 파는 거죠.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조합 대행사는 계속 돈을 벌기 때문에 일부러 공사를 지연시키는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발을 빼겠다, 내가 낸 조합원 분담금을 빼겠다, 그럼 되지 않을까요? 못 뺍니다. 전혀 못 빼는 것은 아니지만 중간에 발을 빼려고 하면 원금 손실이 엄청나게 커서 사실상 발을 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탈퇴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탈퇴한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중 거액의 업무 대행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반환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주택법이 개정되어서 탈퇴가 가능하다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뀐 주택법을 적용하더라도 가입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전액을 반환받는 탈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는 탈퇴를 하더라도 돈을 많이 손해보게 됩니다. 일반 청약 같은 경우는 토지를 먼저 사놓고 시공사도 선정하고 사업 승인 허가도 받은 다음에 분양을 하고 착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가하는 시점에는 땅도 다 준비되어 있고 시공사도 확정 지어져 있고 허가까지 나 있는 상태라 문제가 될 건덕지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사업 같은 경우는 조합원을 먼저 모집하고 그 다음에 땅을 사고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 승인을 받고 착공을 합니다.
우리가 참가를 하는 시점에 이루어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 이후 과정 중 단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집이 안 지어지는 경우가 더 많고 추가 분담금을 생각하면 남는 장사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고 조합원으로 참여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냥 지역주택조합 사업에는 참여를 안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